우연히 밤길을 혼자 걷게 되면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골목이 전혀 다른 장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신경이 쓰이고 나의 그림자도 낯설게 보입니다. 걸음은 조금 빨라지고 몸의 감각은 평소보다 예민해집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몸은 이미 여러 가능성을 상상합니다. 정정엽 작가의 지구 독대 여자는 바로 이런 감각에서 시작합니다. 전시 제목은 조금 낯섭니다. 지구, 독대, 여자 세 단어가 숨 쉴 틈도 없이 붙어 있습니다. 독대는 다른 사람 없이 단둘이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지구 독대 여자는 자신의 몸과 감각으로 지구 앞에 홀로 선 여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전시에서 지구와 마주하는 존재는 여자만이 아닙니다. 소녀와 나방, 벌레와 감자싹, 파달과 푸성귀, 뱀이 함께 등장합니다. 지구와 단둘이 마주하는 이야기인데 화면 안에는 수많은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이미 다른 존재들과 얽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시는 보여줍니다. 정정엽 작가는 오랫동안 여성의 삶과 노동을 그려왔습니다. 1980년대부터 민중미술과 여성미술운동에 참여했고 여성의 몸과 가사노동, 살림의 시간을 작품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가 반복해서 그린 대표적인 소재는 팥과 콩, 곡식과 나물입니다. 팥은 작고 익숙한 곡식이지만 팥을 씻고 불리고 고르고 삶는 과정에서 많은 손길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가는 팥 하나를 화면 가득 확대하며 그 안에 담긴 여성의 노동과 삶의 시간을 드러내왔습니다. 식탁 위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손과 반복의 기억이 그림 속에서 비로소 크기를 얻습니다. 이번 전시 씨앗 풍경 연작에서도 팥은 다시 등장합니다. 붉은 파달들이 하늘과 바다 사이를 떠다니고 새떼나 별처럼 화면을 가로지릅니다. 부엌과 식탁에 놓여있던 작은 곡식이 거대한 풍경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파달에는 여전히 그것을 씻고 고르던 손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장면은 작고 보이지 않던 존재가 새로운 자리와 시야를 얻는 순간처럼 다가옵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는 작품 중 하나는 소녀 생존기 연작입니다. 소녀의 성장기가 아니라 소녀의 생존기입니다. 작품 속 소녀들은 몸을 숙이고 뛰고 팔을 뻗으며 어딘가를 통과합니다. 그 주변에는 물과 불꽃, 식물과 동굴을 떠올리게 하는 형태가 함께 흐릅니다. 이 소녀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몸의 방향을 바꾸고 다음 동작을 선택합니다. 여성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몸을 지키는 법을 반복해서 배웁니다. 밤에는 어느 길을 피할지, 낯선 발소리에 어떻게 반응할지, 언제 걸음을 재촉해야 할지를 몸으로 익힙니다. 이러한 긴장은 걸음의 속도와 시선의 방향, 귀가 시간과 자세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 생존기의 몸짓은 자유로운 춤처럼 보이면서도 불안을 품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뒤 움직이는 몸이 아니라 두려움이 함께 움직이는 몸입니다. 작품은 나무 패널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작가는 나무의 결을 완전히 덮지 않고 화면에 일부러 남겨둡니다. 나무의 무늬는 물결이나 바람, 지층과 혈관처럼 흐릅니다. 그 위에서 움직이는 소녀의 몸은 자연과 분리된 인물보다 지구를 이루는 하나의 생명에 가까워 보입니다. 전시장 안에서 또 하나 크게 다가오는 존재는 나방입니다. 나비는 아름다움과 변화의 상징으로 사랑받지만 나방은 어둠과 먼지, 불쾌함의 이미지로 자주 밀려납니다. 비슷한 생명체가 인간의 취향에 따라 전혀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정정엽은 작은 나방을 화면 가득 확대합니다. 우리가 내려다보던 나방이 오히려 우리를 바라보는 듯한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이 확대는 무엇이 화면의 중심에 놓일 자격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아름답다는 이유로 보호받는 생명과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거되는 생명의 차이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정정엽은 나방을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이종 친족으로 바라봅니다. 인간은 인간끼리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식물과 곤충, 동물과 미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환경을 만듭니다. 나방 앞에서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라는 위치에서 한 발 내려옵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감각은 대형 작품 텃밭에서 더 복잡하게 펼쳐집니다. 가로 길이가 거의 4m에 이르는 화면에는 푸성귀와 풀, 벌레와 나방, 뱀이 뒤엉켜 있습니다. 잎은 서로를 가리고 줄기는 화면을 가로지르며 작은 생명들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텃밭은 사람이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 만든 공간입니다. 그러나 심지 않은 풀이 자라고 벌레가 잎을 먹으며 날씨가 인간의 계획을 바꿉니다. 정정엽의 텃밭은 인간의 노동과 통제할 수 없는 생명의 힘이 만나는 작은 지구입니다. 이곳에서 살림은 집안일을 넘어 생명을 돌보고 관계를 지속시키는 구체적인 행위로 확장됩니다. 작품 앞에서는 화면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선은 잎과 줄기 사이를 헤매고 어느 순간 길을 잃습니다. 실제 생태계도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돌봄과 경쟁, 성장과 죽음, 부패와 재생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정정엽은 자연을 깨끗하고 평화로운 이미지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잎은 벌레에게 먹이고 죽은 생명은 썩은 흙이 되며 그 흙에서 다시 싹이 올라옵니다. 싹 연작에서는 감자에서 도단한 싹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감자는 인간이 먹기 위해 저장한 음식이지만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만나면 스스로 싹을 틔웁니다. 먹거리로 놓여있던 대상이 다시 자신의 생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감자싹은 가늘고 연약해 보이지만 어둠 속에서 빛의 방향을 찾습니다. 몸을 틀고 좁은 틈을 지나 계속 뻗어갑니다. 이 모습은 소녀 생존기의 인물과도 닮아 있습니다. 소녀와 감자싹은 서로 다른 존재지만 어둠 속에서 작은 신호를 감지하며 자신의 길을 만든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이 전시에서 생명은 완성된 모습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방향을 바꾸고 움직이고 변해가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정정엽은 왜 여자와 소녀, 나방과 벌레, 감자싹과 팥을 한 전시 안에 놓았을까요? 이들은 모두 오랫동안 작고 사소한 존재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여성의 가사노동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지만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벌레와 잡초 역시 생태계 안에서 역할을 하지만 인간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거되어 왔습니다. 물론 여성이 겪는 사회적 폭력과 나방이 처한 생태적 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이들은 같은 존재로 묻기보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주변에서 밀려났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정엽은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존재들을 화면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사소하다고 여겼던 노동과 생명이 실제로는 세계를 지속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성과 소녀, 벌레와 싹을 모두 작고 여린 생명으로 묶으면 각각의 현실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여성이 밤길에서 느끼는 불안은 성별 권력과 사회적 폭력이라는 구체적인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소녀 생존기의 소녀가 인상적인 이유도 순수하거나 연약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자기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간다는데 작품에 힘이 있습니다. 정정엽의 전시는 공존을 이야기하지만 그 공존은 평화로운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서로를 돌보기도 하고 먹이기도 합니다. 다른 존재의 자리를 차지하며 살아가고 죽은 뒤에는 또 다른 생명의 일부가 됩니다. 공존은 갈등이 사라진 세계보다 서로의 차이와 불편함을 견디며 같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누구도 완전히 혼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에서 속대는 조금 다른 뜻으로 다가옵니다. 지구와 단둘이 마주한다는 것은 다른 존재를 모두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목소리를 잠시 낮추고 그동안 잘 들리지 않았던 생명의 움직임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땅 속에서는 씨앗이 움직입니다. 감자는 어둠 속에서 싹을 틔우고 나방은 빛을 향해 날아갑니다. 벌레는 잎을 먹고 식물은 새로운 줄기를 뻗습니다. 정정엽의 회화는 그 작고 느린 움직임을 화면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구와 단둘이 마주할 수 있을까요? 지구와 독대한다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에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함께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